개가 짖는 듯한 컹컹 거리는 쉰 기침이 특징입니다. 자칫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의 아동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갓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라플 닥터 이의수입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를 둔 제로님들의 다양한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염성 질환? 신학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방학 동안 줄어든 교류가 다시 증가하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장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밀집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전파력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성장기 아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와 호흡기 등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봄철 꽃가루나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눈 가려움증, 기침 등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때문에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아이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다면 간단한 놀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봄철 유행성 질환 바로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후두염으로 많이 알고 계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늦봄에 정점을 이루는데 개가 짖는 듯한 컹컹 거리는 쉰 기침이 특징입니다. 심할 경우 협착음을 동반하며 자칫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역시나 예방접종이 아닐까요? 저학년 아동일수록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독감은 현재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시기에 맞춰 진행해 주세요. 매번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대부분은 감기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이가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해열제를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기침이 심하거나 숨을 쉴 때 쌕쌕 거리는 등 호흡이 힘들어 보인다면 폐렴이나 천식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독감, 감기 외에 어린아이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소아 감염병의 종류로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특히 조심해야 할 소아 감염병의 종류 알려드릴게요.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은 감염병에 걸릴 시 그 증상이 심하고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RS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감염 시 기침, 콧물, 발열이 동반되지만 심할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아니지만 주로 5세 이하 아이들의 손, 발, 입 등의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수족구 병도 조심해야 해요. 생강과 배, 그리고 도라지. 먼저 생강은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가 있어 기침이나 목의 불편함을 완화해줘요. 그리고 배에는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부터 기관지염, 천식 등 불편한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데요. 생강과 배 모두 얇게 썰어 꿀을 더해 차로 만든다면 영양 만점 아이 간식이 되는 것은 물론 수분 섭취까지 할 수 있어 미세먼지 배출에도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기관지를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기침을 먹게 하는 진해작용과 가래를 없애는 거담 작용을 도와준답니다. 그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밤에 코가 막혀 깊게 잠을 못 자는데요. 만약 아이가 자꾸 멍해 보이거나 짜증을 낸다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수면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계속 코가 막히거나 훌쩍거릴 경우 아이가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져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 관리를 위해 비염약을 어릴 때부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비염은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증상이 심할 때만 약을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으로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게다가 소아과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로 짧게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경우에는 멀티비타민을 추천해요. 게다가 요즘은 어린이 전용으로 당 함량이 낮고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없는 제품도 있답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용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추가로 더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는 아이가 생선을 잘 먹지 않는다면 비린맛을 최소화한 캡슐, 젤리 형태의 오메가3 영양제 제품으로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끝으로 신학기를 앞둔 자녀와 함께하는 제로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아이들도 엄마들도 걱정과 기대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가장 큰 준비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이가 새 친구나 새로운 과목에 대해 긴장하거나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럼 안녕!